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오히려 나중에 큰 통찰이나 깨달음으로 이어졌던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64번 유전자 키 혼란에서 빛으로. 혼란은 변형이 일어날 때에만 찾아옵니다. 변형은 삶에서 작용하는 카르마의 힘에 의해 촉매됩니다. 누군가 집을 약탈하거나 꽤 아프거나 애인이 바람을 피웠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삶의 드라마의 일부분이며 본성에 숨겨진 무언가를 깨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슴과 마음속에서 확장하거나 수축하도록 초대합니다. 64번 유전자 키 그림자 혼란. 오늘은 64번 키 3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지난 일요일 저희 진키 네트워크에 2025년 하한거 회항이 있었습니다. 회항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게 된 이번 카드 뉴스를 통해 하한거를 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해 하한거에서의 수확은 저의 핵심 상처인 소외감의 한 겹을 벗겨낸 것입니다. 그동안 결핍이라 여겼지만 소외감은 저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본성을 깨우는 동력이었습니다. 하한거 기간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동생이 조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번 하한거 기간 동안 특히 더 자주 만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이가 좋은 편인데 저 혼자만 느끼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함께 있을 땐 그 거리감이 줄고 홀가분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곱씹어 보니 이제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장녀로서, 언니나 누나로서 혹은 엄마의 남편이자 친구 같은 역할을 떠안지 않고 그저 가족의 한 사람으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지라고 한 게 아닌데도 혼자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 허탈하지만 시원한 마음입니다. 물론 여전히 미묘한 틈은 있지만 결국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매번 확인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울타리로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존재 자체로 울타리였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 그림자의 두 가지 큰 축은 가난으로부터 온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과 관계에서의 잦은 상처로부터 온 소외감입니다. 그랬기에 울타리로 느끼지 않는 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연락을 자주 하거나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편이 아닌데 저를 궁금해해주고 자주 연락해서 챙겨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방어 기제가 거치니 더욱 선명하게 제 감정이 보였습니다. 하한거가 끝날 무렵 분명히 다가온 감각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사실 그렇게 살갑게 챙기고 매일 연락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한다는 것을. 너무 가까운 거리를 내 자신이 좋아하지 않음을.
함께 있을 땐 즐겁고 각자의 자리에선 자유롭게 머무는 지금의 우리 가족이 참 좋다는 것을요. 어린 시절부터 겹겹이 쌓인 관계의 상처는 저를 늘 혼자인 사람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석했고, 무의식에 스며든 자기 비난은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찰을 통해 소외감은 결핍이 아니라 제 본성을 일깨우는 여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혼란이라고 여겼던 과정들은 결국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 연극이었고, 혼자라는 감각은 결핍이 아닌 제 본성이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 그것이 바로 저의 원형이었습니다. 소외감으로 인해 과한 착한 척을 하지 않게 된 게 지금 느껴지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배려라 여겨왔던 행동 아래 나를 배척하지 마세요 라는 밑생각이 깔려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끼고 있습니다. 순간 알아차릴 때면 숨을 쉬고 하려던 행동을 내려놓습니다. 과한 친절, 착한 척으로 에너지를 빼지 않으니 사람들과 있을 때 한층 편안합니다.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나 내 공간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3월 말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된 뒤 공공주택 청약을 넣었던 것이 당첨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을 나가달라는 집주인의 말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해준 문이 되어준 것처럼 소외감이라는 혼란의 과정을 거쳐온 통찰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편으로 수행을 하며 연애에 대한 필요가 점점 사라진 것도 돌아봤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 아닐까, 상처받기 싫어서 회피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었다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질 준비와 능력이 내게 있다고요. 인연이 다가온다면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이 가신 뒤 찾아온 빈자리는 저를 멈춰서게 합니다. 이 자리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요. 저는 왜 반드시 한 사람이라는 연인에게만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믿어왔을까요? 제 에너지를 더 넓게 흐르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64번 키가 말하는 상상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64번 키의 여정을 통해 저는 다시금 확인합니다. 혼란은 늘 불편한 손님처럼 찾아오지만 그 안에는 제 본성을 일깨우는 씨앗이 숨어 있었음을, 소외감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인 저의 원형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혼란이 남은 빈자리를 두려움이 아닌 상상으로 채워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특정한 관계나 조건 속에서만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제가 가진 에너지를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자유롭게 흘려보내려 합니다.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고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엉클어짐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듯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 보려 합니다. 64번 키가 제게 속삭이는 메시지. 혼돈은 그림자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말을 오늘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든 기꺼이 한 걸음 내딛어 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한거를 이끌어주신 마이클 선생님과 49일의 여정을 함께한 도가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